백조경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시장이 먼저 반응한 건 테슬라가 아니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SB비테크, 한국 로봇주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백조경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삼성, SK, 현대, LG를 필두로 네이버, GS 등 대기업들이 총 2,000조 원 안팎이 투입되는 역대급 초대형 신산업 정책이 진행됩니다. 핵심 축인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를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만큼 엄청난 상승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 종목 구독자들한테만 공개 바로 할 거고요. 연말까지 최대 5배는 갈 것입니다. 왜 시장은 로봇의 진원지인 테슬라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을 먼저 샀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이해되는 순간 지금 로봇 시대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그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30년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를 자동차 다음 성장축으로 보고 있고 업계에서는 2026년부터 양산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미래 로봇 추진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2030년까지 로봇 100만 대 보급, 민관 3조 원 이상 투자, 국내 로봇 시장 20조 원 확대를 목표로 내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삼성의 로봇 생태계, 정부의 K로봇 경제 전략,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로봇이 테마에서 산업으로 넘어가는 신호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까? 아닙니다. 중국이고 동남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건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한 명 고용하면 월급, 4대 보험, 야근수당, 결근, 숙련도, 실수까지 전부 원가입니다. 로봇은 다릅니다. 처음 한번 투자하면 24시간 돌아갑니다. 불평 없고 파업 없고 반복 작업에서는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아마존 물류 창고에 이미 수십만 대 로봇이 들어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도 단순히 멋있는 로봇을 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제조업과 물류, 서비스 산업의 원가 구조가 로봇 중심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봇은 사람하고 구조가 비슷합니다. 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AI입니다.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카메라와 센서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모터와 액추에이터입니다. 신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제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관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감속기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로봇은 그냥 움직이는 쇳덩이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완성 로봇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과 솔루션을 같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정부 발표를 봐야 합니다. 정부는 K로봇 경제 전략에서 2030년까지 전 산업 영역에 로봇 100만 대 이상을 보급하고 민관 합동으로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로봇 시장 규모도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핵심 기술도 명확합니다. 감속기, 자율 조작, 인간 로봇 상호작용, 로봇 안전, 이런 핵심 기술을 국가가 직접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로봇은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국가가 미는 산업이 됐다는 뜻입니다. 반도체 때 기억하시죠? 정부 정책이 붙고 대기업 투자가 붙고 글로벌 수요가 붙으면 완성품보다 먼저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소부장입니다. 로봇도 똑같습니다. 테슬라가 로봇을 양산하든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를 키우든 현대차가 공장 자동화를 하든 결국 돈은 설계 기업, 솔루션 기업, 핵심 부품 기업으로 흘러갑니다. 어느 회사 로봇이 이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로봇이 만들어질 때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한마디로 K 휴머노이드 대장주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 이족 보행 로봇, 이동형 로봇 플랫폼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로봇 팔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로봇 하드웨어와 제어 기술을 함께 갖춘 기업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삼성입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고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 삼성의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해 지능형 휴머노이드 개발을 가속화하겠다는 방향도 공개했습니다. 이건 단순 투자 뉴스가 아닙니다. 삼성 생태계 안으로 로봇 기술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삼성이 움직이면 고객이 달라지고 공급망이 달라지고 시장의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단순 로봇주가 아니라 삼성 로봇 전략의 핵심 축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대장주는 항상 기대감이 먼저 붙고 조정도 크게 나옵니다. 하지만 로봇 정책 뉴스나 삼성 로봇 관련 뉴스가 다시 나올 때 시장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종목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잠깐 화면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시장 대장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유례없이 급등하는 가운데 코스피 뚜르며 올라가고 있죠. 많은 분들은 그 이유로 정부에서 밀어줘서 혹은 반도체 사이클이 좋아서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국내 증시 어마어마한 상승, 그 중심엔 결국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금이 있습니다. 실제로 블랙록은 공식적으로 국내 핵심 기업들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근데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공시로 보이는 물량이 아닙니다. ETF, 글로벌 패시브 자금, 해외 운용 계정, 외국계 사모펀드 자금들까지 섞이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실제 매집 규모를 거의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다 보면 가끔 이상한 종목들이 보여요. 뉴스는 조용한데 거래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무거운데도 잘 안 밀리고 조정이 와도 특정 가격대에서 물량이 계속 받아집니다. 이런 흐름은 대부분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돈은 절대 하루 만에 못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석한 이 종목을 처음 봤을 때 따로 메모를 남겨뒀어요. 아, 이건 일반적인 개인 수급 흐름이 아니다. 실제로 숫자를 다시 뜯어봤습니다. 재무 흐름, 고객사 변화, 매출 방향, 그리고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때 특유의 수급 패턴까지 전부 체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물량을 사모으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큰 자금은 비싸게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조용할 때 모으고 시장 관심이 붙기 전에 이미 자리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은 따로 정리를 다 해뒀습니다. 왜 지금 글로벌 자금 흐름이 들어오는지, 수급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는지 숫자 기반으로 전부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 역대급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어려움이 많다 고 문의들 주고 계셔서 지금 가장 큰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딱 하나를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010-5613-4071 2번으로 블랙록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잠시 영상 일시정지 누르시고 010-5613-4071 2번으로 블랙록이라고 남겨주시면 구독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종목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시기 때문에 확인 연락은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종목 소통방에도 같이 초대 드릴게요. 실제로 저는 매일 수급 수치 갱신하면서 흐름 체크하고 있고 변화가 나오면 가장 먼저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 큰 도움 된다, 감사 말씀 주고 계시니 여러분들도 참여하셔서 같이 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산로보틱스입니다. 이 회사는 공장의 울타리를 허무는 기업입니다. 두산로보틱스의 핵심은 협동 로봇입니다. 일반 산업용 로봇은 울타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면 위험합니다. 그런데 협동 로봇은 사람 옆에서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작업자가 옆에 있어도 감지하고 멈추고 반복 작업을 대신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대기업은 이미 자동화 설비가 많습니다. 진짜 시장은 중소제조업과 물류 현장입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인건비는 오르고 반복 작업은 계속 필요합니다. 이 빈자리를 협동 로봇이 파고드는 겁니다. 최근 두산로보틱스가 정책 이벤트에서 주목받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 대표가 정부의 로봇 AI 정책 관련 자리에 참석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정부가 제조업 자동화와 로봇 확산을 밀면 협동 로봇 기업이 자연스럽게 정책 수혜 기대를 받는 구조입니다. 두산로보틱스는 북미 시장도 공략하고 있습니다. 북미 자동화 전시회에서 AI 팔레타이징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팔레타이징은 물류 창고에서 박스를 쌓는 작업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사람이 계속 해야 하는 고된 반복 작업입니다. AI가 박스 크기와 위치를 판단해 쌓아준다면 물류 자동화 시장에서 활용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산로보틱스는 완성 로봇을 파는 회사이면서 동시에 산업 현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솔루션 기업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기대감의 대장이라면 두산로보틱스는 실제 제조 물류 현장 자동화의 대표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BB테크입니다. 이 회사는 로봇 관절에 자물쇠를 진 기업입니다. 이름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 밸류체인을 보면 감속기는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감속기가 뭐냐면요, 로봇의 관절입니다. 모터는 빠르게 돕니다. 그 힘을 그대로 쓰면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커피잔을 집을 때, 물건을 옮길 때, 사람 옆에서 섬세하게 움직일 때는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정밀하게 조절해주는 부품이 감속기입니다.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려면 관절이 부드럽고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속기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K로봇 경제 전략에서 확보하겠다고 밝힌 핵심 기술 중 하나도 감속기입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들어간 단어가 아닙니다. 로봇이 국산화에서 가장 중요한 병목 중 하나가 감속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오랫동안 강했던 분야이고 로봇이 많이 팔릴수록 수요가 함께 늘어나는 부품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든 삼성 휴머노이드든 산업용 협동 로봇이든 로봇이 늘어나면 관절 부품 수요는 같이 늘어납니다. 이게 부품주의 장점입니다. 어느 완성 로봇이 1등을 하느냐와 별개로 로봇 대수가 늘어나면 핵심 부품 수요가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SBB테크는 바로 그 감속기 쪽에서 시장이 주목하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런 부품주는 실적 확인이 중요합니다. 테마만으로 오르는 구간과 실제 수주가 붙는 구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반드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고객사가 늘어나는지, 양산 물량이 붙는지, 분기 매출이 실제로 커지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로봇 전략의 핵심 축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과 산업 현장 자동화의 대표주입니다. SBB테크는 로봇 관절, 감속기 쪽에서 주목받는 부품주입니다. 세 종목은 서로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레인보우는 대장주, 두산은 현장 솔루션, SBB는 핵심 부품. 하지만 같은 구조 안에 있습니다. 로봇이 많아지면 완성 로봇만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설계, 제어, 부품, 감속기, 센서, 액추에이터까지 밸류체인 전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순환매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대장주가 움직입니다. 그 다음은 솔루션 기업이 움직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부품주에 돈이 붙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단순히 누가 많이 올랐냐가 아닙니다. 누가 로봇 시대의 병목을 쥐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연결해보면 그림은 분명합니다. 테슬라는 옵티머스 양산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로봇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로봇 100만 대 보급과 민관 3조 원 이상 투자를 목표로 내놨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이 로봇들을 실제로 만들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 설계가 필요합니다. 제어가 필요합니다. 협동 로봇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감속기와 액추에이터가 필요합니다. 결국 돈은 완성품 하나가 아니라 로봇이 지나가는 길목으로 흐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이겁니다. 로봇 시장에서 돈은 로봇 그 자체보다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관절과 두뇌와 손발로 먼저 갑니다. 주가는 뉴스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은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먼저 반영합니다. 피지컬 AI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흐름을 단순 테마로 볼지 산업의 시작으로 볼지에 따라 몇 년 뒤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화면 집중해 주세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시장을 볼 때 늘 머릿속에 두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은 처음엔 머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화제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돈이 되는 순간은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올 때예요. 손과 발이 달리고 공장과 창고와 병원에서 실제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지난 몇 년에 AI가 딱 그 머리 단계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머리가 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몸이 바로 로봇입니다. 공장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서, 물류는 속도 경쟁 때문에, 의료와 서비스는 일손 부족 때문에 서로 이유는 다른데 동시에 로봇을 들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수요가 한 군데가 아니라 전 산업에서 동시에 밀려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 분석 노트에 적어둔 문장이 하나 있는데 다음 10년의 반도체는 로봇이다. 10년 전 반도체 시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반도체 소재나 장비 회사 이야기하면 다들 너무 작다, 너무 조용하다, 잘 모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클이 한번 돌자 그 작은 회사들이 산업의 중심으로 올라왔죠. 지금 로봇 부품 생태계 위치가 제가 보기엔 그때 반도체 부품 생태계가 서 있던 자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런 초입 구간에는 항상 특이한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완성품 만드는 화려한 회사보다 그 안을 채우는 핵심 부품 회사들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앞에서 사진 찍습니다. 겉이 멋있으니까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건 외형이 아닙니다. 안에서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관절이에요. 힘을 정밀하게 전달하는 감속기, 실제로 관절을 돌리는 구동부, 자기 자세를 읽어내는 정밀 센서.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아무리 비싼 로봇도 손가락 하나 못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관절 부품을 제대로, 그것도 대량 양산 단가 맞춰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정말 몇 군데 안 됩니다. 결국 큰 로봇 회사들이 양산 단계로 들어가면 그 몇 군데 부품 회사들로 공급망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회사를 산업의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산업 전체가 움직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에 서 있는 회사. 오늘 분석한 종목도 바로 그런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따로 있어요.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계속 신고가를 뚫어가는 흐름 뒤에도 결국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금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공시로 보이는 지분만이 아닙니다. ETF, 글로벌 패시브 자금, 해외 운용 계정, 외국계 사모펀드 자금들까지 섞이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실제 매집 규모를 거의 체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다 보면 가끔 굉장히 이상한 종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뉴스는 조용한데 주가는 쉽게 안 밀립니다. 거래량은 죽어 있는데 특정 가격대마다
누가 계속 받아가는 흐름이 보여요. 저는 이런 패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지금처럼 로봇 산업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중에 시장의 중심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고 있는 이 관절 관련 종목도 처음 봤을 때 따로 메모를 남겨뒀어요. 아, 이건 일반적인 개인 수급 흐름이 아니다. 실제로 재무 흐름, 고객사 방향성, 기술 경쟁력, 그리고 외국계 자금 특유의 매집 패턴까지 전부 다시 체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물량을 사모으고 있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장의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복기해보면 이렇게 조용할 때 신호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뉴스가 따라붙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관절 종목 하나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 뒀습니다. 왜 이 기술이 중요한지, 실제 어느 기업들과 연결되는지, 지금 어떤 수급 흐름이 나오는지, 외국계 자금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어느 가격대를 체크해야 하는지, 영상에서는 다 못 푸는 부분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놨어요. 이건 돈 받는 거 전혀 없고, 구독 확인만 되면 보내드립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010-5613-4071 이 번호로 관절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시면 구독자 혜택 받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서 구독자 종목 받기 눌러주시고 구독자님 번호를 010부터 입력하신 뒤 제출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10초도 안 걸리니까 간단하게 참여하셔서 받아가시면 돼요. 최근에는 자료 받아보시고 왜 이제 알았냐, 이 흐름은 진짜 처음 본다, 이런 연락들도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의가 많다 보니 구독자 확인 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확인 연락은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받아가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종목 소통방도 같이 안내드릴게요. 인원 적게 가까이 보는 방이랑 조금 더 넓게 흐름 공유하는 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 바뀔 때마다 같이 다시 보면서 갑니다. 로봇 테마라는 게 뉴스 한 줄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 한 장 던지고 끝내는 방식은 안 씁니다. 왜 움직이는지, 언제 분위기가 바뀌는지, 어디를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계속 같이 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관절 정리본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고정 댓글 통해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도 자료 갱신하고 그래프 다시 그리면서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